요즘 시력 교정술 대세가 뭘까요? 라식, 라섹, 스마일? 아닙니다. 요즘은 렌즈 삽입술, ICL이 라이징 스타예요. 눈에 렌즈를 넣는다고 이거 좀 무섭지 않나요?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 왜 렌즈 삽입술이 대세가 됐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2020년 전후로 렌즈 삽입술 즉 ICL 수술이 드라마틱하게 늘었거든요. 원래는 라식, 라섹, 스마일 이런 수술이 안 되는 경우에 차선책으로 하던 수술이었는데 이제는 1순위로 선택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시력 교정술의 70% 이상이 ICL이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진짜 많이 하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시장이 달라졌을까? 바로 렌즈의 기술력 변화 그리고 수술의 안전성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렌즈 삽입술하면 사실 이렇게 앞쪽에 렌즈를 고정하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방수라는 물이 만들어졌다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빠져나가는 입구가 막혀서 안압이 확 올라버리는 폐쇄각 녹내장을 유발시켰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방 렌즈를 시행하기 전에는 검은 눈동자에 하나의 하수구를 더 만들어주는 레이저를 시행했었습니다. 또 얘가 앞쪽에다 렌즈가 들어가다 보니까 각막과 거리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막 내피 안쪽에 있는 세포를 손상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게 바로 후방 렌즈 삽입술이에요. 예전에는 앞쪽에 렌즈를 넣었다면 뒤쪽에 렌즈 수정체 앞에다 여기에다 렌즈를 위치하는 거거든요. 검은 눈동자 뒤에요. 이렇게 뒤쪽에 넣다 보니까 각막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우리 눈의 구조에 훨씬 더 잘 맞는 렌즈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초창기 후방 렌즈도 문제가 있긴 했어요. 렌즈 자체가 방수의 흐름을 막아서 결국 안압을 또 올리는 작용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후방 렌즈도 진화를 한 결과 이 렌즈 중앙에 0.36mm의 구멍이 뚫어놓은 게 히트를 친 거죠. 이 구멍을 통해서 눈 속에 물이 자연스럽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구멍이 생각보다 되게 뚫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렌즈의 중앙에 구멍을 하나 뚫어놨네?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진짜 사이즈가 중요하거든요. 이 구멍이 너무 크면은 실제로 우리 눈에 넣었을 때 눈에 의해서 이 구멍이 림 현상이라 그래서 이 마진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면 이 구멍이 너무 작으면은 이 물줄기가 너무 세게 나가가지고 각막을 손상시킬 수도 있어요. 스타사의 에버 플러스 렌즈는 사이즈 조절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0.36으로 결국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어요. 이걸 완벽하게 해결을 한 거죠. 사실 이게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중앙에 구멍을 뚫어놓고 이 재질도 콜리모라 그래서 엄청 부들부들해서 백내장도 유발 안 시키는 재질이거든요. 이걸 만든 게 스타사예요. 에버라는 렌즈가 히트를 치게 되면서 렌즈 삽입술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에버 플러스 렌즈는 우선은 가운데 구멍을 통해서 홍채 절개술을 안 받아도 되고 그리고 안압을 낮추는데 최선이고 각막 손상도 거의 없고 눈 안쪽에 있는 렌즈 손상도 최소로 해서 백내장도 많이 만들진 않았어요. 이거 샘플을 가져왔는데 지금 안 보이죠? 피디님 눈에도 뭔가 반딱반딱 거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얇거든요. 그리고 얘를 실제로 만져보면 진짜 부들부들한데 약간 실리콘 재질 같기도 하면서 콜라겐으로 사실 이거 만든 거예요. 이게 실제 렌즈고 카틸리지에 넣어서 우리 눈 안에 삽입을 하는 게 렌즈 삽입술이에요. 원장님 근데 이거 광고예요? 아니에요. 제가 광고 PPL처럼 너무 좋게 설명했나요? 이런 걸로는 광고를 절대 하지 않고요. 본점으로 돌아가서 제 주관적으로 렌즈 삽입술의 장점은 무엇이다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렌즈를 우리 눈 안에 넣어놓는데 눈에 안 맞는다? 근시태행이 일어나서 눈이 나빠졌다? 시력이 안 맞는다? 얘를 그냥 빼버리면 돼요. 그러고 새로운 렌즈를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안경 렌즈 바꾸듯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콘택트 렌즈 수치 안 맞으면 새거 주문해서 이렇게 끼면 되잖아요. 예전에 렌즈 삽입술에 사용되는 렌즈는 그걸 못해서 절개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갔어야 됐어요. 얘를 빼려면 얘는 그냥 빼버리면 되기 때문에 가역적이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한마디로 라식, 라섹, 스마일 같은 경우엔 각막을 깎아내는 거여서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 각막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절개창 놓고 얘가 또 부들부들해서 되게 잘 빠지거든요. 사실 제거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각막을 깎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렌즈 삽입술이 각막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근시태행을 막을 수 있다. 이것도 장점이 맞기는 한데 각막을 안 건드리는 두 번째 장점이 있어요. 우리 눈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있거든요. 얘를 버텨주는 게 원래 각막이에요. 우리가 렌즈 삽입술을 받으면 각막을 깎잖아요. 각막이 두껍고 탱탱해야 이 힘을 잘 버텨주는데 뒤에서 앞으로 밀어주는 힘을 버틸 수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힘을 못 버티는 부위가 볼록
앞으로 튀어나오는 원추각막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안과 의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합병증이에요. 심할 경우에는 각막이 10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렌즈 삽입술은 각막 자체를 얇게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이 뒤에서 앞으로 밀어주는 힘을 못 버틸 이유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각막 확장증에서 자유롭다.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입니다. 세 번째로 렌즈 삽입술의 장점은 고도 근시, 고도 난시까지 모두 교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합병증 없이. 뭐 이제 이 업체에서 말하기는 마이너스 0.5 디옵터에서 마이너스 14 디옵터,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마이너스 8 디옵터가 넘어가면 레이저로 깎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안과의사 입장에서는 근시 퇴행이 발생하기가 쉬워서. 난시는 보통 스마일이나 이제 라섹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4 디옵터까지 최대 커버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렌즈 삽입술은 최대 6까지 커버가 된다고 해요. 많은 난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거 주문 제작해야 되고 실제로 100% 커버가 되진 않긴 하지만요. 그리고 렌즈 삽입술의 장점은 각막 질환이 있는 사람이 있다, 뭐 렌즈를 오래 껴서 혼탁이 발생했거나 눈병에 걸려서 뿌옇게 흉터가 있다, 그 케이스에도 수술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렌즈 삽입술에 들어가는 렌즈에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드밴티지가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진짜 PPL 같고 광고 같죠. 자, 이제 단점 공격 들어갑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재질이나 가운데 구멍 뚫어져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조물적으로 이 스타사가 독점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요. 우리 보통 스마일 가격의 2배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이게 환자분들이 많은 오해를 하시는 게 너무 비싸게 받아먹는 거 아니에요? 이익을 너너무 취하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뭐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양쪽 눈에 했을 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훨씬 넘거든요. 오죽하면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환자들이 우리 병원으로 많이 오세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양쪽 눈 해도 1,000만 원 훨씬 아래니까 스마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렌즈 서비스 자체도 우리나라가 훨씬 싸기 때문에 강남 지역에서 렌즈 서비스를 했을 때 양쪽 눈에 보통 500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눈에 물 안 들어가는 기간이 일주일은 넘어야 돼요. 다른 각막 레이저 시력 교정술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다음날부터 세수해도 돼요 라고 스마일 같은 경우 말씀드리잖아요. 이 케이스는 아니에요. 백내장 수술처럼 우리가 절개를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는 과 안이 뚫려 있는 상태거든요. 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바깥에 있는 균이든 안쪽으로 들어가면 골머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각막 안쪽에 내피세포가 있는데 조금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우리 정상 노화 과정으로도 연간 0.6% 정도 각막 내피세포가 손상을 했거든요. 노화기 때문에. 근데 후방 안내 렌즈 삽입을 받은 경우에는 뭐 0.6%에서 심할 경우에는 1.5% 아주 조금 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된 바 있어요. 그런데 수술받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경과를 보면은 거의 큰 차이 없어요. 다음 단점은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제가 후방 렌즈는 수정체의 앞쪽에 놓고 검은 눈동자의 뒤쪽에 여기에 위치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렌즈와 수정체의 거리가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수정체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수정체에 영향을 줘서 백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얘가 백내장을 유발을 많이 안 시키는 재질이기도 하고 실제로 수정차와 거리가 조금 있거든요. 수술해 보면은 거의 1% 미만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단점은 안압 상승이에요. 아주 낮은 확률로 안압 상승이 됐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번짐 그리고 리면상이에요. 이게 뭐냐? 리면상이라는 건 이런 이 마진 테두리가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렌즈의 모형인데 가로로는 긴데 세로로는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눈에 딱 들어가면은 가로 쪽에서는 괜찮은데 세로 쪽으로 커버 안 되는 공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데 들어가면 우리 검은눈자가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빛번짐이 발생을 하면서 리면상이 발생하는 건데 심하게 불편감을 호소하는 케이스는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들어보니까 거의 뭐 지금까지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최첨단 수술인 것 같은데요? 가장 최첨단인데 반면에 각막을 이용한 시력교정술, 뭐 스마일 같은 경우에는 최악이 사실 감염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죠. 근데 얘는 어디까지나 눈에 절개창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안내 수술이다 보니까 실습적이고 감염의 가능성을 올리기 때문에 얘가 100% 좋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렌즈 삽입술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각막에서부터 렌즈까지 이 거리가 2.8mm 이상이 돼야 돼요. 거의 전문용어로 전방 깊이가 2.8mm 이상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 깊이가 좁으면은 렌즈가 각막을 찌를 수도 있고 렌즈를 더 터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깊이가 제일 중요하다. 이제 각막 내피 세포가 2,500개 이상이어야 된다. 확률은 떨어지지만 각막 내피
포가 낮은 사람한테는 렌즈 삽입을 하면 얘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거리가 10.7mm에서 13mm 미만이어야 돼요. 저희가 검은 눈동자에서 검은 눈동자, 반대로 말하면 흰 눈동자에서 흰 눈동자, 이 거리 있죠. 이게 너무 작아도 렌즈가 타이트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눈동자가 너무 커도 렌즈가 안에서 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 눈동자에서 검은 눈동자 또는 흰자에서 흰자 사이즈가 중요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눈 나쁜 정도인데 이제 근시 플러스 날씨가 14디옵터 정도까지 커버가 잘 돼요. 사실 굉장히 고도근시까지 커버가 되는 거여서 대부분은 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렌즈는 계속 끼고 있는 건가요? 언제까지 끼고 있어야 되나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이거 영구적인 거냐 언제 빼냐라는 걸 항상 물어보세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 렌즈를 꼈는데 도수가 처음부터 안 맞거나 성인으로서의 이제 근시 진행이 돼서 안 맞는다. 그러면 그때 빼고 새로 넣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넣은 렌즈의 사이즈가 저희가 고를 수 있거든요. 의사가 이 사이즈가 안 맞아서 눈 안에서 돈다거나 너무 타이트할 경우에 뺄 수 있고, 세 번째는 이대로 렌즈 더 두면은 각막 내피가 손상을 입어서 영구적이게 되겠는데 그러면 빼버리는 케이스가 있겠고, 마지막은 사실 대부분이 마지막이거든요. 5, 60대가 되면 우리 눈에 백내장이 발생해요. 그때 백내장 수술하려고 얘를 빼면서 같이 백내장 수술해버립니다. 솔직히 원장님이 수술 받는다면 네. 어떤 거 받으실 거예요? 지금 2025년 7월 기준이에요. 2년 후에도 어떻게 판도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 진짜 솔직하게 현 시점 기준으로는 근시와 난시의 합 도수가 8디옵터 미만이다.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나쁘지 않으면 저는 무조건 스마일 프로 받을 거고요. 그리고 그 이상이다, 눈이 더 나쁘다, 그러면 렌즈 삽입술을 받을 거예요. 스마일이나 스마일 프로도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많이 깎아 버리게 되겠고 잔여 감각이 조금 남기 때문에 근시탱이라든지 아니면 감각 황장증에 더 노출이 될 거예요. 그럴 경우는 저는 렌즈 삽입술을 받겠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굉장히 솔직하게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장점도 너무 많은 수술이고 단점도 어떻게 보면 꽤 있는 수술이 되겠어요. 수술을 할 때 어떤 수술을 받을지 가장 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의사를 만나봐서 자기 눈에 맞는 수술이 뭔지 상담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